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숨겨진 계획과 그 과정에서 한 가족이 겪은 아픔과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고요. 새 아이를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가족이 겪었던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작은 재산이 있었어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에 전원주택 하나, 그리고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걸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게. 특히 둘째 민호는 좀 더 챙겨줘야 해. 그 아이가 가장 어려워하니까. 민호는 저희 둘째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사회생활도 서툴러서 늘 걱정이 많았던 아이였죠. 반면 첫째 민수는 의사가 되어서 자리를 잡았고 막내 민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민호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이 정미라고 하는 아가씨였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 무엇보다 말하는 게 조리가 있고 똑똑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정미가 두 손으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민호같이 소심한 아이에게는 이런 적극적이고 밝은 여자가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처음 몇 번 만났을 때 정미는 정말 완벽한 예비 며느리 같았어요. 제가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얼른 달려와서 도와주고 설거지도 척척 해주고 제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어 했어요. 민호보다 오히려 정미가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민호 오빠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대신 전화드려요.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웠죠. 6개월 정도 만나고 나서 민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정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흔쾌히 찬성했어요. 정미도 정말 기뻐했고 결혼 준비도 적극적으로 해주었어요. 어머니, 저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끼리 소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신혼집 꾸미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정미의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객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고 정미는 그날도 여전히 예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민호도 행복해 보였고 저도 덩달아 기뻤죠. 신혼 초기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정미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었고 민호와도 다정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가끔 놀러 가면 집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차려주곤 했어요. 어머니, 이거 민호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배워서 만들어 봤어요. 맛이 어떤지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정미를 보면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정미가 은근슬쩍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어머니 댁도 많이 올랐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묻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점점 자주, 그리고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머니, 혹시 상가 건물은 월세가 얼마나 나와요? 요즘 임대업도 수익이 괜찮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재산 상황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점점 그런 질문들이 노골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정미가 다른 가족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첫째 민수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머니, 민수 형은 의사라서 돈도 많이 벌 텐데 어머니께 용돈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사실 민수는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드렸는데 정미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척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민지도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을 잘 안 찾잖아요. 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형제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정미가 민호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을 사랑하다 보니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홀대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미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민호와 둘이서만 먼저 와서 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를 계속 꺼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민수 형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은 안 하는 걸까요? 민호 오빠는 늘 어머니 걱정을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곤 했어요. 정민은 정말 교묘했어요. 직접적으로 다른 가족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심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민호는 정말 효자라고 저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어머니, 민호 오빠 정말 착하죠? 어제도 저한테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들을 둔 어머니가 부러워요. 이런 말을 들으면 민호가 더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을 심어주었어요. 민수 아주버님은 바쁘다고 하지만 정말 바쁜 걸까요? 아니면 친정을 귀찮아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결혼 2년째가 되면서 정미의 본격적인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미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셨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많이 아끼시는 민호 오빠한테는 좀 더 많이 남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 아주버님은 이미 성공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민지는 시집 갔으니까 민호 오빠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민호를 더 챙겨야 한다는 남편의 말씀도 있었지만 정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불편했어요.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제가 애매하게 말하자 정미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으려면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수 아주버님이나 민지는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잖아요. 정말 효도하는 건 민호 오빠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미가 단순히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정미는 더욱 노골적으로 다른 가족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했어요. 민수가 바쁘다고 한 달 정도 연락을 못했을 때 정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보세요. 민수 아주버님은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관심이 없어요. 의사라면서 어머니 건강 체크도 안 해주고 정말 야속하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아프다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정미는 마치 제가 아픈데도 민수가 무관심한 것처럼 말했어요. 민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지는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남남이 됐어요. 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외로우실 텐데 전혀 신경 안 쓰네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민수는 정말 바빴고 민지도 시댁 일로 바빴으니까요. 반면 민호와 정미는 정말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왔고 저를 위해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해주었어요. 병원에 갈 때도 정미가 따라와 주었고 장 볼 때도 도와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까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정미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특히 정미 같은 젊고 예쁜 여자가요. 괜찮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정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서 잘 챙겨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혼자 있는 게 불안하기도 했고 정미가 이렇게 챙겨주겠다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정미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정미가 민호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나 이제 지쳐가. 정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좀 더 기다려. 엄마가 아직 경계하고 있어. 너무 성급하게 하면 들통날 수 있어. 민호의 대답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나는 이런 연기하는 거 진짜 싫어. 빨리 처리하자고. 저는 화들짝 놀라서 몰래 엿듣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형들한테 들키면 어떡해? 특히 민수 형은 똑똑하니까 조심해야 해. 그러니까 빨리 어머니를 설득해서 유언장부터 쓰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재산을 우리 명의로 옮기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미와 민호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동안 정미가 보여준 모든 친절과 배려가 다 가짜였다는 것도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가서 그 충격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특히 민호가 그런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고 아껴준 아들이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민호가 정말 그런 아이였나? 아니면 정미가 민호를 꼬드긴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미와 민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놓쳤던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미가 다른 가족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의 표정, 재산 이야기를 할 때의 눈빛, 그리고 민호와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들,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정미가 또다시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본 변호사가 있어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던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미가 이미 변호사까지 알아본 상태였다는 걸 알고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 아주버님이나 민지는 어머니 재산에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삶이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민호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재산도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재산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미리 차단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정미야, 나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어. 좀 더 생각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하자 정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평소에 밝고 상냥한 표정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요.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고 어머니도 고생하시게 될 거예요. 정미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이때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정미가 단순히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정미의 말에 흔들려서 민수에 대해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민수가 가장 믿을만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시간 될 때 한번 와줄 수 있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꼭 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민수는 다음 날 바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민수에게 모두 말했어요. 정미가 어떻게 다른 가족들을 이간질시켰는지, 어떻게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리고 제가 우연히 들은 정미와 민호의 대화까지요. 민수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처음에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직접 들었는 걸. 정미가 민호를 꼬드긴 건지 아니면 민호가 원래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증거라고? 어떻게? 녹음이라도 해두셔야 해요. 다음에 정미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몰래 녹음해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민수의 말에 따라 핸드폰 녹음 기능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와 아들을 몰래 녹음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정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본 변호사분이 내일 시간이 된다고 해요. 한번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정미야,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니? 어머니, 급한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수 아주버님이나 민지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무슨 문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분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잖아요. 특히 민수 아주버님은 의사라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민호 오빠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미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민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어야 한다고 유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니까 집도 저희 명의로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드디어 정미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어요. 집까지 자기들 명의로 하자는 거였어요. 집까지?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어머니, 어차피 저희가 모시고 살 거니까 큰 차이 없어요. 오히려 세금도 절약하고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변호사분도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정미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계속 녹음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민호는 이런 계획에 대해 뭐라고 하니? 민호 오빠도 동의해요. 사실 민호 오빠가 먼저 걱정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재산 관리하는 게 힘들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자고 한 거예요. 정미는 거짓말을 정말 자연스럽게 했어요. 마치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 아주버님은 어머니께 관심이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도 잘 안 하고 이런 형이 나중에 재산만 가져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정미가 이렇게 교묘하게 가족들을 이간질시키고 저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후 민수와 민지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동안 녹음한 내용들을 들려주었어요. 두 아이 모두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 정미 씨가 정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직접 녹음한 거야. 들어봐.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분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잖아요. 특히 민수 형은 의사라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언제 어머니 재산에 욕심을 부린 적이 있나요? 오히려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려고 해도 받지 않으시는데, 그리고 집도 저희 명의로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정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민지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접근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민호 오빠도. 저는 가장 듣기 싫었던 부분을 재생했어요. 민호와 정미가 주고받은 대화였어요. 여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나는 이제 지쳐가. 좀 더 기다려. 엄마가 아직 경계하고 있어. 너무 성급하게 하면 들통날 수 있어.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민호가 정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아직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고 아꼈던 아들이 이런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하고 민호와도 직접 이야기해봐야겠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욱 주의 깊게 정미와 민호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정미가 저 몰래 우리 집 곳곳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정미가 거실 가구들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걸 봤어요. 정미야, 뭘 찍고 있니? 정미가 깜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숨겼어요. 아, 그냥. 인테리어가 예뻐서요. 저희 집 꾸밀 때 참고하려고요. 하지만 정미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재산 목록을 정리하거나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였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미가 저 몰래 제 통장 사본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며느님께서 고객님 통장 사본 발급을 요청하셨는데 본인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저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발급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느님께서는 어머님께서 부탁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전화를 받고 저는 정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통장 사본까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정미가 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나가실까요? 저는 정미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하고 상냥한 며느리인 척하면서 뒤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니까요. 정미야, 혹시 은행에 뭔가 부탁한 거 있니? 정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은행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통장 사본 발급 말이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정미가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 그게 어머니께서 재산 정리하실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언제 그런 부탁을 했니?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유언장 정리할 때 필요하다고. 정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미야,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그런 일 하지 마라. 정미가 처음으로 불쾌한 표정을 보였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날 이후로 정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상냥하고 친절하지 않고 약간 짜증이 섞인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챙겨드리는데 왜 믿지 못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챙기지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비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와 상의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하기로 했어요. 민수가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이런 경우에는 녹음이나 문서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미 씨가 다시 유언장이나 재산 이전 이야기를 하면 더 구체적으로 녹음해 보세요. 어떤 변호사를 알아봤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히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정미가 민호와 함께 찾아와서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저희가 알아본 변호사분이 다음 주에 시간을 내주신다고 해요. 정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정미 말이 맞아요.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녹음을 시작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떤 변호사니? 어디 사무소야?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에요.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해요. 정미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주요 재산들은 민호 오빠 명의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하고 다른 문제들도 미리 해결할 수 있어요. 민호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엄마, 형이나 민지는 이미 자기 삶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저만 아직 불안정하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민호가 자신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런 계획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는 거야?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요.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무 늦으면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른 문제라는 게 뭔데? 정미와 민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더니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 아주버님이나 민지가 눈치를 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다른 가족들이 알기 전에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관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를 믿으셔야 해요. 제가 언제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슬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민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녹음한 내용을 민수와 민지에게 들려주었어요. 두 아이 모두 정말 분노했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호와 정면으로 대결해야겠어요. 민수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민호는 아직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모르잖아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빠랑 정미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 저는 세 아이를 모두 집으로 불렀어요. 가족회의가 있다고 했더니 정미도 함께 왔어요. 무슨 일로 갑자기 가족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정미가 궁금해하면서 물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다들 앉아. 저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녹음 파일들, 은행에서 온 전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 그리고 정미가 집안을 사진 찍은 날짜들을 기록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가 의아해하면서 물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계획한 일들에 대한 증거들이야. 순간 정미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미가 다른 가족들을 이간질시키면서 민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정미가 당황하면서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다른 녹음들을 재생했어요. 민호와 정미가 나눈 대화도 들려주었어요. 여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좀 더 기다려. 엄마가 아직 경계하고 있어. 민수와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몰래 녹음까지 하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몰래 녹음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문제지. 정미도 발끈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걱정해드린 게 죄예요? 걱정.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게 걱정이야? 재산을 가로채다니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도록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정미가 끝까지 발뺌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미 씨, 그럼 은행에 통장 사본 발급 요청한 거는 뭐예요?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한 거예요? 정미가 말문이 막혔어요. 민지도 분노했어요. 언니가 우리를 이간질시킨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오빠가 돈에 욕심이 많다고, 제가 친정에 관심이 없다고.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민호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요. 인정할게요. 저는 정말 돈이 필요해요. 형은 의사고 민지는 잘 사는데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엄마도 저를 더 많이 챙겨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민호의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제가 민호를 더 챙기겠다고 한 거는 사랑으로 하는 말이었는데 민호는 그걸 이용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민호야, 내가 널 더 챙기겠다고 한 게 이런 뜻은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속임수를 써야 해? 정미가 민호를 말렸어요. 여보, 말하지 마. 하지만 민호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정미가 다 계획한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이 말에 정미가 발끈했어요. 뭐라고? 당신이 먼저 어머니 재산 이야기를 꺼냈잖아. 결국 둘이서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실망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누가 먼저 시작했든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저는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정미야, 나는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어머니. 민호가 잠깐 정신을 차린 듯 보였어요. 특히 민호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런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야. 민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형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해야 해? 정미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재산 관리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그만해. 민수가 정미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은 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민호야, 정미야, 너희는 이제 이 집에 오지 마라. 엄마. 민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재산은 원래 계획대로 새 아이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정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와 정미는 몇 번 더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민수와 민지가 더 자주 찾아와서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민호와 정미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관계가 파탄난 것 같았어요. 정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혼자 남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지난 후 민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저는 정미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욕심이 생겼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한동안 민호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긴 했지만 쉽게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민호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시간이 필요해. 네, 엄마.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 후로 민호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가끔 찾아와서 집안일도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3년이 지났어요. 민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민수와 민지는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고 있어요. 재산은 원래 계획대로 새 아이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예정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도 느꼈어요. 민수와 민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결국은 민호도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보면서 가족의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정미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미에 대해 화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는 잘 살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 테니까요. 민호도 이제는 조금씩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처럼 의존적인 모습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의심하면서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경계심을 갖고 이상한 점이 보이면 확인해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 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나중에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같이 나이든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을 더 걱정한다고 해서 재산을 불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생전에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는 직접 도움을 주시고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